짐 싸서 나가. 오늘 당장. 남편 최명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박소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39살의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정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2살 윤정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78살 시어머니 한정래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보따리를 정아에게 던졌습니다. 이건 네가 가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거 버리고 나가라니까. 명수가 소리쳤습니다. 정아는 보따리를 잡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아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정아는 캐리어와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잠깐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셨죠? 그럼 남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흘 전 이야기입니다. 정아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1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52번째 생일.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미역을 꺼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야,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8세 한정래 어머님이었습니다. 2년 전 뇌경색을 앓은 후 걷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머님 깨셨어요? 정아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식탁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을 떠서 어머님 앞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정아야, 시어머니는 요즘 다른 가족들은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정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6시가 되자 남편 명수가 일어났습니다. 정아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명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명수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아는 설거지를 하며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명수는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따로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 정아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아야, 고생 많아. 괜찮아요, 어머님. 미안해. 내가 아파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어머니는 정아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오후 4시쯤 명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늦어. 저녁 알아서 먹어. 정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시어머니를 재운 후 정아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가, 나 내일 생일이야.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잠시 후 영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내일 내가 케이크 사갈게. 정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보다 친구가 더 챙겨주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명수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왔어요? 응. 명수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정아야, 내일이 네 생일이지? 정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잊었겠니? 시어머니는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선물도 못 사줘서. 괜찮아요, 어머님.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정아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정아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날 밤 정아는 시어머니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5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몰랐습니다. 그 생일이 모든 것을 바꿀 날이 될 줄은. 정아는 친구 영희의 집 앞에 섰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낡은 보따리를 들고 서 있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정순아, 어서 와.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아를 보자마자 얼싸안았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정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정아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일단 씻고 쉬어. 내가 밥 차려줄게. 고마워, 수가. 영희가 나가고 정아는 홀로 방에 남았습니다. 캐리어 옆에 놓인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걸 준 걸까요? 정아는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USB 하나. 라벨에는 2년 전 녹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영희가 노트북을 빌려주었습니다. 정아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명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지. 정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명수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시면. 그런데 갑자기 녹음이 끊겼습니다. 지지직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게 전부? 정아는 다시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분에서 끊겼습니다. 영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보고 있어? USB인데. 파일이 손상된 것 같아. 어디 봐봐. 영희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끊기네. 원래 이런 파일인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주신 건데. 정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요양원? 명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가등기권 설정 증명서. 정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 가등기권자 윤정아. 설정일 8개월 전. 이게 뭐지? 가등기. 그게 뭐야? 영희가 물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정아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주택 등기부등본, 가등기 신청서, 그리고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성남 단독주택이라고? 정순아, 이거 엄청난 거 아니야? 모르겠어. 어머님이 왜 이걸 준 거지? 정아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보따리를 던지던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알고 계셨던 걸까요? 영희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전 단계래. 일종의 예약이라고. 예약? 응.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완전히 내 명의가 되는 거야. 정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8개월 전에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등기는 안 하신 거지? 그러게. 뭔가 이유가 있었나 봐. 정아는 다시 USB를 보았습니다. 끊긴 녹음. 그리고 가등기.
시어머니는 무엇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정순아,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봐.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 그래야겠지? 그날 밤 정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USB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지. 명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녹음이 끊긴 걸까요? 정아는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가등기권자 윤정아.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자신에게 이 집을 주려 하신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아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정아야, 끝까지 들어봐.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아는 꿈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끝까지 들어봐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정아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USB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 법무사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등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정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보따리 안의 비밀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정아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서류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정아는 가등기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한정래 여사님 건이시군요. 윤정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가등기는 일종의 예약입니다. 본등기를 하기 전 단계죠.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아직 제 명의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법적으로는 아직 한정래 여사님 명의입니다. 하지만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권리가 있어요. 정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본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요. 법무사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게 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안에는 공증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증여약정서. 정아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정래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나 한정래는 며느리 윤정아에게 성남시 소재주택을 증여한다.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8개월 전입니다. 여사님이 직접 오셨어요. 직접요? 네. 정신도 멀쩡하셨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본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죠. 법무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며느리에게 꼭 주고 싶다고. 아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등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여사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본등기를 안 하신 걸까요?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때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때요? 네. 정확한 시기를 정해두신 거죠. 아마 여사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정아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보따리를 던지던 그 순간, 그게 바로 그 시기였던 걸까요? 집 시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성남 단독주택이면 대략 4억 정도 됩니다. 정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4억? 여사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이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고생했다고 이걸 꼭 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법무사의 말에 정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정아 씨,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여사님 상태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편찮으신가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에 뇌경색을 앓으셨어요. 지금은 많이 불편하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나 봅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본등기만 하면 바로 윤정아 씨 명의가 돼요. 정아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정아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8개월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USB의 녹음은 무엇일까요? 정아는 휴대폰을 꺼내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가 나야. 진짜야. 시어머니가 나한테 집을 주신 거야. 정말? 얼마짜리인데? 4억? 전화 너머로 영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아, 대박이다. 근데 왜 갑자기? 모르겠어. 그게 궁금해. 정아는 법무사 사무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아에게 이 보따리를 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USB와 가등기. 두 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정아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모든 답은 시어머니만 알고 계실 테니까요. 이틀 후 정아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분이세요? 환자분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정아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명수와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인데 왜 와? 명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데 어떻게 안 와요? 정아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아가 손을 잡자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명수와 소연은 복도에서 통화만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해. 이러다 우리만 힘들어. 복도에서 들리는 명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밤이 되자 명수와 소연은 집에 갔습니다. 정아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정아야. 시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네, 어머님. USB 끝까지 들었니? 정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일이 끊겼어요. 요양원까지만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정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파일. 2개야. 2개요? 다시. 봐봐. 숨겨져 있어. 정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알았어. 다 알았어. 뭘 아셨어요? 저놈이 날 버릴 거라는 거. 너도 버릴 거라는 거. 정아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미안해. 늦게 줘서. 아니에요.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정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꼭 지켜. 절대 저놈한테 빼앗기지 마. 네, 어머님. USB 꼭 들어봐. 끝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법무사한테도 갔어. 서류 받았어. 그래. 잘했어. 시어머니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아야. 나는 내 편이야. 항상. 저도 알아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손은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시어머니는 조금 안정되셨습니다. 정아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가 USB에 파일이 2개래.
숨겨진 파일이 있대. 영희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 빨리 가서 확인해봐. 정아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영희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아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명수가 자신을 버릴 것도 정아를 버릴 것도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USB에는 무엇이 더 들어 있을까요? 파일 2개.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아는 서둘러 영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가, 왔어? 빨리 확인해봐. 정아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분명 2개라고 하셨습니다. 정아는 숨겨진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폴더 옵션을 열었습니다. 숨긴 파일 보기를 체크했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녹음 전 체본.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이 파일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재생 버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정아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명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시면 집값 못 올려. 정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집 처분해야지. 명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재혼하면 방 하나 더 필요하잖아. 옆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보험도 정리해야지.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셨어요? 명수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순아. 영희가 정아를 안았습니다. 정아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수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혼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정말. 정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들으셨던 거야. 그래서 녹음하신 거고. 영희가 말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몰래 녹음하셨던 것입니다. 수가, 이걸 도윤이한테 보내야 할까? 도윤은 정아의 아들이었습니다. 30살. 항상 아버지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보내야지. 도윤이는 알아야 해. 정아는 파일을 도윤에게 전송했습니다. 들어봐.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문자와 함께 파일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녹음하신 거야. 아버지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도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버지랑 얘기해 볼게요. 도윤아,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아는 주저앉았습니다. 영희가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순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시어머니 말씀대로 할 거야. 절대 저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정아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남긴 증거였습니다. 명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 수가, 이 파일 복사해둬야겠어. 그래. 여러 개 만들어놔. 영희가 USB를 여러 개 꺼냈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녹음도, 가등기도, 약정서도. 왜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셨을까요? 정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잘 지킬게요. 정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싶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정아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다 들었어요. 파일 2개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지만 정아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정아는 시어머니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아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병원 복도에서 파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수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집 처분해야지.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혼하면 방 하나 더 필요하잖아. 도윤은 이어폰을 빼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명수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도윤아, 왔니?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윤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뭐? 들어보세요. 명수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른들 일이야. 내가 알 바 아니고. 명수가 이어폰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어른들 일이라고요? 할머니를 요양원 보내고 집 팔려고 하신 게 어른들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지. 현실적으로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도 팔려고 하셨어요? 할머니 명의인데?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집이잖아. 명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는 그 집을 엄마한테 주셨어요. 뭐? 명수가 소리쳤습니다. 가등기도 되어 있고 약정서도 있대요.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던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8개월 전에 다 준비하셨대요.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명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판단력이 없으신데. 법무사가 확인했대요. 정신 멀쩡하셨다고. 도윤의 말에 명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여자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머니가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명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요. 도윤이 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입니다. 뭐라고? 그리고 할머니 편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명수가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때리실 거예요? 그럼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도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주먹을 내렸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내 편이어야 해. 아버지가 먼저 가족을 버리셨잖아요. 엄마도 할머니도.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 그런 아버지를 따를 수 없어요. 도윤아, 이제 그만 가보세요. 할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도윤이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명수는 말없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집에 가자. 명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아가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아. 정아가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요. 고마워, 아들. 정아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을 보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엄마도 할머니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가등기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명수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명수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도 김준혁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명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상 속인 한정래는 뇌경색 환자입니다. 당시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명수의 변호사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와 약정서는 무효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김준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가등기 설정일은 뇌경색 발병 이후이지만 증상이 안정된 시기입니다. 변호사는 법무사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사와 공증인 모두 피상속인의 의사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법무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한정래 여사님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네. 8개월 전 사무실에 직접 오셨습니다. 당시 상태는 어땠습니까? 정신이 매우 또렷하셨습니다. 증여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셨습니다. 법무사의 증언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정아에게 주고 싶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명수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아닙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공증인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법무사는 단호했습니다. 판사가 USB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집 처분해야지. 법정에 명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혼하면 방 하나 더 필요하잖아. 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험도 정리해야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명수를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 녹음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명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녹음 시점과 맥락을 알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녹음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준혁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등기와 약정서 모두 유효합니다. 원고 청구 기각합니다. 짧고 명확한 판결이었습니다. 명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은 황급히 법정을 나갔습니다. 정아는 김준혁 변호사와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본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정아는 방청석에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아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증거들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명수가 복도에서 정아를 불렀습니다. 정아. 정아는 멈춰섰습니다. 제발, 재산 조금만 나눠줘. 우리 정말 힘들어. 명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아는 명수를 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뜻을 따를 겁니다. 나도 어머니 아들이야. 아들이면 어머니를 요양원 보내려고 하셨어요? 정아의 말에 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세요. 정아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겼어요. 정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판결 이틀 후 정아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정아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어머님, 정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아야, 왔구나. 네, 어머님. 제가 왔어요. 재판은 어떻게 됐니? 이겼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정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알아. 이제 곧 갈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파일, 다 들었니? 네. 전부 다 들었어요. 미안해. 늦게 줘서. 아니에요. 충분해요.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정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아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야. 어머님,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네. 약속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정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정아를 잡고 계셨습니다. 잘 살아라.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정아는 시어머니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아는 시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사랑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명수는 구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정아가 상주를 맡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아는 묵묵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아는 작은 가정식 카페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아의 집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아는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정아는 생각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가끔 들렀습니다. 엄마, 손님 많네요. 그러게. 다행이야. 아버지는 연락 없으세요? 응. 없어. 정아는 담담했습니다. 명수는 소영과도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혼자 작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명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아는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정아는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USB와 서류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보따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정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는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삶을 살아요. 보따리를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쉰둘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보따리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정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어요. 정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보따리 안에 있던 비밀은 정아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아는 그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감동과 반전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